100년 전 36살의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베를린 프로이센 과학 아카데미에서 우주와 시간과 중력에 관한 혁신적인 새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반박 불가 아인슈타인의 걸작입니다. 가장 거대한 규모인 우주의 작동 원리를 밝혀주는 이론으로 시공간의 탄생에서부터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기까지의 모든 것을 하나의 아름다운 선형대수하게 담아냈죠. 1915년은 분명 물리학자들에게 신나는 해였을 겁니다. 두 가지 새로운 발상이 물리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기 때문이죠. 하나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었고, 다른 하나는 단연코 훨씬 더 혁신적이었던 양자역학이었습니다. 놀랄 만큼 독특하지만 굉장히 성공적인 접근 방법으로 원자와 입자의 세계인 미시적 세계를 설명해 줍니다. 지난 100년간 이 두 가지 발상으로 우주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덕분에 우주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이제 100년이 지나 우리는 물리학의 또 다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앞으로의 몇 년은 우리가 계속해서 자연을 더 알아갈 수도 있지만 과학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똑똑하지 않거나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물리 법칙이 막고 있어서 답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우주는 정말 너무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은 우주는 지루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어둡고 치명적이고 생명체가 없는 곳이라고요. 하지만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별, 행성, 나무, 다람쥐 같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궁극적인 물음은 왜 이런 흥미로운 것들이 존재하는 걸까요? 왜 무가 아니라 유가 있는 걸까요? 이 모순이 일반 물리학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몇 년 후 우리는 영원히 해결할 수 있을지 아닐지를 알게 되겠죠. 이 문제의 중심에는 숫자 2개가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숫자입니다. 이 숫자들은 우주의 측정 가능한 특성들인데 만약 약간이라도 달랐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주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첫 번째 숫자는 이 강연실에서 몇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유럽 입자물리학 연구소 세르네에서 발견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류가 만든 과학 장비 중 가장 거대한 강입자 충돌기 LHC가 있는 곳이죠. LHC는 아원자 입자를 27km의 원형 터널을 빠르게 지나가게 하며 점차 광속에 가깝게 만든 뒤 대형 입자 검출기 안에서 입자를 서로 충돌시킵니다. 2012년 7월 4일에 세른 물리학자들은 LHC에서 격렬한 충돌로 생겨난 새로운 기본 입자를 발견했다고 세계에 발표했습니다. 바로 힉스 입자였습니다. 그 당시의 뉴스를 보셨다면 많은 물리학자들이 흥분한 걸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새 입자를 발견할 때마다 이렇게 반응한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니까요. 그렇지만 힉스 입자는 특히나 특별했습니다. 힉스 입자의 발견으로 우주 에너지장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모두들 엄청나게 흥분했습니다. 에너지장을 머릿속에 그리는 게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모두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금속 조각에 자석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 그 공간 너머에서 당기는 힘을 느끼셨다면 여러분은 에너지장을 느껴보신 겁니다. 힉스장은 자기장과 약간 비슷합니다.
모든 곳에 상수가 있는 것만 빼고요. 힉스장은 주변 어디에나 있습니다. 보거나 만질 수는 없지만 만약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힉스장은 우리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에 질량을 부여합니다. 힉스장이 없다면 기본 입자들은 질량이 없었을 거고 그러면 원자가 만들어질 수 없고 그 결과 우리도 없었겠죠. 하지만 힉스장에는 무언가 매우 신비로운 것이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은 힉스장에 두 가지 자연 상태가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전등 스위치처럼 말이죠. 꺼져 있으면 0의 값을 갖고 켜져 있다면 엄청나게 막대한 값을 갖게 됩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원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보는 다른 모든 흥미로운 것들도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현실에서 힉스장은 아주 약간만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0은 아니지만 켜진 값을 완전히 가졌을 때보다 1경배 더 약합니다. 스위치를 내리기 전에 걸려버린 상태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값이 약간만이라도 달랐다면 우주에는 물리적 구조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위험한 숫자입니다. 힉스장의 힘이죠. 이론 물리학자들은 수십 년간 힉스장이 왜 이토록 독특하고 정교한 숫자를 갖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연구한 끝에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이유를 생각해냈습니다. 초대칭성이나 거대 여분 차원 같이 그럴듯한 이름이 있는데 지금 이 아이디어들을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요점은 이겁니다. 그중 하나라도 이 이상하리 많지 정교한 힉스장의 값을 설명할 수 있다면 우리는 LHC에서 힉스 입자와 함께 새 입자들도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태까지 그런 신호를 찾지 못했죠. 하지만 위험한 숫자의 이 같은 정교한 짜임에 관한 더 좋지 않은 예시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가장 중요한 결론 중 하나는 시공간의 급격한 팽창으로 우주가 시작되었음을 알아냈다는 것입니다. 바로 138억 년 전 빅뱅이죠. 빅뱅 이론의 초기 주장에 따르면 그때 이후로 우주는 중력의 영향으로 팽창 속도가 서서히 느려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998년에 우주 비행사들이 실제로는 팽창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주는 암흑에너지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청력에 의해 점점 더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리학에서 암흑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많은 의심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그건 우리가 그것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우리도 잘 모른다는 뜻일 거거든요. 우리는 암흑 에너지가 뭔진 모르지만 빈 공간이 가진 에너지라는 게 가장 적절한 설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공의 에너지죠. 잘 알려져 있는 양자역학을 통해 암흑 에너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계산해 보면 매우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암흑 에너지가 천문학에서 측정한 값의 10의 120승만큼 더 커야 한다는 걸 알게 되죠. 0이 120개나 더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상상도 안 될 만큼 커서 머리로 가늠할 수도 없는 숫자죠. 우리는 큰 숫자에 대해 말할 때 천문학적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데요. 이건 그걸로도 부족합니다. 이 숫자는 천문학에 있는 그 어떤 숫자보다도 큽니다. 전 우주에 있는 원자의 개수보다 100조의 100조의 100조 배만큼 더 큽니다. 그러니까 정말 형편없는 예측이죠. 실제로도 물리학의 최악의 예측이라고 불려왔습니다. 이건 이론적 호기심 이상의 것입니다. 암흑 에너지가 이 정도로 강력했다면 우주는 찢겨져 분열됐을 겁니다. 별과 은하도 형성되지 못하고 우리도 여기에 없었을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위험한 숫자입니다.
암흑에너지의 힘이죠. 이 힘을 설명하는 데에는 힉스장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수준의 정교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힉스장과 달리 현재로서는 이 숫자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학자들은 거시세계의 이론인 일반 상대성 이론이 미시세계의 이론인 양자역학과 완벽히 결합되었을 때 해결책이 나오길 바랬습니다. 아인슈타인도 말년의 대부분을 허비하며 물리학의 통일 이론을 찾고자 했죠. 그때부터 다른 물리학자들도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가장 유력한 통합 이론의 후보 중 하나가 촉근 이론입니다. 이 이론의 기본적인 내용은 온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들을 확대해서 들여다보면 그것은 사실 애초부터 입자가 아닌 에너지를 갖고 진동하는 끈으로 이루어져 있고 진동 주파수에 대응해서 각각의 다른 입자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기타 줄처럼 말입니다. 이 이론은 굉장히 우아하면서도 시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만 재앙에 가까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촉근 이론은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여러 이론의 집합체라는 겁니다. 실제 촉근 이론에는 10개에서 500가지의 다른 설명이 존재합니다. 각각의 설명은 각각의 물리 이론으로 각각의 다른 우주를 설명합니다. 이 때문에 촉근 이론이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 이론이 틀렸다는 걸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이들은 관점을 달리해 그 분명한 실패가 촉근 이론의 가장 큰 업적일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10에서 500개의 다양한 우주들이 실제로 저 어딘가 존재하며 거대한 다중우주를 이룬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위험한 숫자들의 이상하리만치 정교하게 조정된 수치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우주에서는 암흑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우주가 찢겨지거나 힉스장이 너무 미약해 원자가 형성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중우주 속에서 그 두 숫자가 맞아떨어지는 우주 중 하나에 살고 있는 겁니다. 골디락스 우주에 사는 거죠. 이 이론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류의 생각을 계속하면 한 가지 질문의 대답을 영원히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왜 무가 아니라 유인가 하는 질문이죠. 대부분의 다중우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물리법칙이 무언가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몇 안 되는 장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건 우리는 다중우주의 이론을 실험해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다른 우주들에게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이 존재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굉장히 좌절스러운 상태에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다중우주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른 행성들도 있고 별들도 있고 은하들도 있는데 꼭 다른 우주만 없으란 법은 없죠. 문제는 영원토록 확실하게는 알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다중우주 이론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에 와서야 우리는 이런 방식의 추론이 증명될 수도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LHC의 첫 가동 때 가졌던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발견하고자 했던 걸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물리학의 새로운 이론을 찾고 있었습니다. 초대칭성이나 거대 여분 차원으로 이상하리만치 정교한 힉스장의 값을 설명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염원에도 불구하고 LHC로 발견해낸 건 힉스 입자 하나뿐인 황량한 아원자 황무지였습니다. 제 실험에 관한 여러 논문들도 새로운 물리학의 징후를 찾지 못했다는 우울한 결론들로 발표되었습니다. 현재는 그 어느 때보다 위험도가 높습니다. 이번 LHC의 2단계 실험에서는 첫 실험 때보다 거의 2배의 에너지로 가동됩니다. 입자 물리학자들이 절실하게 바라는 건 새로운 입자의 증거와 마이크로 블랙홀 혹은 전혀 예상치 않았던 무언가가 LHC에서 격렬한 충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100년 전에 자연의 법칙을 더 깊게 이해하려 했던 아인슈타인이 시작한 긴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2, 3년 뒤 두 번째 LHC 셧다운 후 우리가 찾은 게 히그스 입자밖에 없다면 우리는 물리학의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시대는 우주의 이상한 특성을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시대이고 우리가 다중우주에 살고 있다는 증거가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곳에 존재하는 시대입니다. 또 왜 무가 아니라 유인가? 라는 질문에 영원히 답할 수 없는 시대일 겁니다. 감사합니다.